전반적으로 11월부터 4월의 수익은 꽤 아름다웠으며 그것도 또 홀수해와 짝수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홀수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홀수해는 이르면 2024년 10월부터 25년 4월 두 달이 24년이고 넉 달이 25년이잖아요. 그건 저는 홀수해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요 홀수해 11월 4월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11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는 주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보통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시장을 적극적으로 안 하거나 아예 그 돈을 다 빼는 것이 11.4.9 50지옥의 골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그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5월부터 10월까지의 한국 시장의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서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자기의 작은 두뇌를 써가지고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난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월봉 데이터 뽑는데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요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한 10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3분을 쓰기 싫고 지는 분석을 안 하면서 뭔가 계속 주장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11월부터 4월의 수익은 꽤 아름다웠으며 그것도 또 홀수해와 짝수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홀수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말하는 홀수에는 예를 들면 2024년 10월부터 25년 4월 왜냐면은 그럼 이제 두 달이 24년이고 넉 달이 25년이잖아요. 그건 저는 홀수해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 홀수해 11월 4월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에서 IMF 후에 요 홀수 11월 4월에는 단 한 번도 손실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네, 반대로 이제 홀수 11월 4월이 좋았다면은 짝수 5월 10월이 최악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지만 지금 6개월 동안에 개점 휴업을 하고 한국 주식을 전부 다 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네, 물론 아직은 주식장이 떨어져 있지 않는데 작년도 되게 비슷했어요. 작년도 이제 7월까지 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이제 8, 9, 10월에 2,700였던 코스피가 2,200대로 떨어져가지고 역시 거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네. 올해는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5월, 10월이라는 거는 5, 6, 7, 8, 9, 10 연속으로 6번 그 이제 떡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6개월 전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6개월 내 흐름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맞았던 것 같고요. 미국 주식도 대충 맞았던 것 같고, 그 채권은 안 맞았네요, 보니까. 보면 이제 그 미국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재선이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이번에. 왜냐면 이제 본인은 겨우 한 번만 그 이제 임기를 하고 내려간 대통령으로 역사 알려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두 번을 하시고 싶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게다가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무조건 이기고 싶을 겁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할 거거든요, 아마 바이든이. 왜냐면 트럼프는 바이든을 여러 차례 모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이기려면은 선거하는 그 언저리에 경제도 좋아야 되고 주식시장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선거하는 그 언저리 10월, 11월 이때 경제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바이든은 무조건 집니다. 그거는 미국 역사가 여러 번 그 증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경제를 부양할 겁니다. 그건 저는 바이든 형님을 믿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손실이 있었던 해가 193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 대공황이었거든요. 이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1929년 10월에 경제 대공황이 시작해가지고 1933년 초까지 갔다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32년이 거기서 이제 가장 밑바닥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재선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그 후에는 재선해에는 미국 시장이 늘 올랐습니다. 물론 적게 올랐을 때도 있었고 많이 올랐을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2024년에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네, 왜냐면은 지금 경제 대공황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뭐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거품이 어느 정도 살짝 끼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거품이라는 것도 그냥 비싸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터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 시장은 97년, 8년에도 벌써 비쌌거든요. 근데 99년에 미친 듯이 올랐고 2000년 3월까지도 미친 듯이 올랐다가 그때야
버블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버블이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매우 안 좋다라고 봅니다. 네. 비싸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올해까지 일단 가지고 내년까지도 가지고 이제 한 26년부터 많이 비실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묘하게도 5, 6 끝나는 해에는 미국 시장이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1880년대부터 왔는데 그때부터 5, 6 끝나는 해에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25년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미국 주식은 그 전에도 하고 있었고 그냥 비중을 줄이자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냥 한국 주식은 그냥 없앴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한국 주식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10월 말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한국 주식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 기업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뭐 딴 나라도 다 양도세는 있는 거니까요. 사실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이 그 주식 양도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이제 안 오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없는 게 훨씬 낫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이게 원오프 이벤트잖아요. 한 번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코스피가 1200 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금리 인하요? 저도 모르죠. 그건 파월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저 당연히 알 수 없죠. 저도 분석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이제 뭐 코인 쪽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금리가 내릴 때 자산 가격이 오른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그 기준금리가 내렸을 때 코인이 오른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배운 거는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금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건 의외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주식이 오른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요. 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 가격이 박살난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금리라는 거를 그렇게 엄청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 가격은 그 기업이 버는 돈에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닝에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금리라는 것이 어닝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고요. 어떤 기업한테는 좀 많이 미치고 어떤 기업은 별로 안 미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간접적인 요소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어떤 기업 CEO가 지금 금리가 오르네, 야 지금 당장 한 투자를 중단하라, 우리 상품 이제 팔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래서 금리가 영향 안 미친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좀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 우리는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는 뭐 ETF, 그리고 이제 공급은 반감기 뭐 이런 게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닝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와 완전히 이제 반비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장기 채권도 지금까지 늘 금리가 하락하고 플러스 가격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주식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제 2022년에 연준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준이들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연준이 말하는 거를 이제 정말 신의 바르침자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새벽에 깨가지고 파월 의장이 하는 걸 라이브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연준이들이 22년 전에는 사실 이제 많이 없었는데 22년에 아주 이제 큰 일이 있었죠. 한마디로 계속 제로 금리였던 금리가 갑자기 1년 만에 5.5%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 정도의 큰 충격은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기업가인데 돈을 빌렸어요.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로 금리였는데 이러면 저는 이제 2% 가상금리를 해가지고 2% 이자를 내는 걸 빌렸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빌렸으면 2천만 원 이자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월 뭐 한 150만 원, 170만 원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금리가 5.5가 되면서 7.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7,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에. 그럼 그게 월 600만 원 이상 갚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170만 원에서 갑자기 6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큰 충격은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금리가 지금 5.5인데 지금 이게 5가 되느냐, 4.75가 되느냐, 4.5가 되느냐 이런 거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사람들 많이 이자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 부담이 이제 7,5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6,500이 되냐, 6,000이 되냐 이런 걸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차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결정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0.0에서 5.5 가는 건 그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5.5에서 5가 되냐 4.5가 되냐 그거는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몰빵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언제든지 블랙스원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대사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정의를 봐도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떤 분야에서 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늘 블랙스원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어디에 몰빵을 했다가 그 자산이 날아가 버리면은 내 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분산 투자를 하려면은 보통 자산군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금, 코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화폐 분산 한마디로 원화, 달러화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내 소득도 노동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투자소득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상당히 안전하고요. 더 가능하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다 놔두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갈 수 없는 해외 일부 자산을 쌓아놓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맥시멈 분산 투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요번 11월 4월 동안에 저도 사실 금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습니다. 코인 빼고. 네. 놀랍죠, 그죠? 한 28%가 오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기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금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금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미국 화폐 발행량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2008년 후에 금융위기 후부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돈 찍어서 막지 뭐 이런 게 좀 너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꽤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고 사실 뭐 밖에 뭐 식당에 가도 10,000원짜리 그 이하 식사를 거의 이제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돈 가치가 계속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제 사람들의 관심이 금 또는 비트코인으로 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침 올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역사를 보면은 주식시장이 빌빌거렸을 때 금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70년대가 사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봐야 됩니다. 71년까지만 해도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1아운스의 금이 35불 이렇게 딱 묶여 있었거든요. 71년부터 그게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부진했죠. 그때 이제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때 금이 엄청나게 올라줬고요. 거의 20배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35불짜리가 나중에 거의 900불까지 갔으니까. 그다음 80년대, 90년대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죠. 그때 미국 주식이 거의 20배 올랐는데 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60%인가? 이렇게 수익을 기록했고요. 2000년대에는 또 미국 주식이 망했어요. 그때 이제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때 금이 꽤 많이 올라줬고요. 한 3배 이상 오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2010년대는 반대로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고 금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의 상승 또는 하락장이 이제 좀 짧으면 한 10년, 길면은 15년, 20년 가는데 이제 그 구간 한마디로 이제 대세 상승장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올 때는 금이 부진했고 미국이 대세 하락장 또는 횡보장일 때는 금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 두 개를 섞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정확히 언제 뭘로 먹을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아직도 금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10배 정도는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코인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향이 좀 잔뜩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금도 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 저라면은 10대 1로 투자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11억이면은 10억 금 1억 비트코인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반반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코인에 좀 더 비중을 둘 거라는 건데 물론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다만 근데 사실 10대 1의 비중은 제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왜 내가 11억 있으면 10억은 여기 두고 1억은 여기 둡니까?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둘 다 변동성이 심한 자산인데. 네. 이더리움이요. 저도 이더리움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실망을 했고요. 요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더리움이 레이어 1 코인인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 레이어 1의 대세가 뭐 솔라나, 아발란치 이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상승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고, 거기서 뭐 이제 민코인도 이제 많이 발행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쪽 생태계 쪽에서 스토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코인은 이제 기술력 플러스 스토리,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NFT니 DAB니 뭐 디파이 이런 걸로 많이 주도해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확실히 주도권을 솔라나 쪽이 좀 이제 뺏긴 것 같고요. 네, 물론 계속 이더리움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컴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솔라나 쪽이 좀 대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베이스 체인 뭐 이쪽도 이제 가세해가지고 그쪽 얘기도 좀 많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엄청 혹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좀 없다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격이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브로드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코인은 일단 어쨌든 전 좋다고 이제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좀 식상한데, 물론 비트코인도 정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최근 2달 동안에 그 조저장을 잘 버틴 코인이 통코인, BNB, WIF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거는 확실히 팩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스닥 버블을 한번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AI 버블이 아직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만큼 오르면은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 건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가격은 여기가 있다라는 게 이제 버블이잖아요. 저는 근데 아직은 그 IT 버블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그 소위 그 버블 슈퍼스타가 누가 될지는 저도 어리석어서 이제 알 수 없지만, 예.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기술을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래도 한 번은 컴백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거기가 밸류에이션이 좀 별로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긴 높은데 대단히 높진 않아요, 구글이. 네, 그렇죠. 네, 코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